예, 방금 보시대로 미국은 4주 안에 결판 내겠다, 끝장 볼 때까지 공세를 펴겠다라는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태세고 이란과의 확전 기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란을 주어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37년 철권 통치를 유지해온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구심점이나 힘은 있는 건지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동 교수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저는 첫 질문부터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이었어요. 이란의 실권자가 될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심장을 찔러버리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저게 모르겠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워싱턴 DC나 뉴욕, 미국의 심장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려서요. 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르죠. 또 이란이 계속적으로 깜짝 놀랄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예. 그게 그거하고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말이 네. 그러면 실제로 본토를 뭐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타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이버든 혹은 테러든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나 심장을 찌르겠다는 선전포고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상상을 해본다면 뭐 요인 암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인 암살이요? 네. 주요 정치인들 암살이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백악관이나 이런 쪽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국지적인 테러나 혹은 암살로 미국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네. 얘기도 있다. 교수님, 네. 화면 저와 같이 보실 텐데요. 네네. 조금 전에 해외 언론으로부터 이 이란 공습에 대한 속보가 나왔어요. 네. 저게 중국 매체의 분석과 보도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주장하기 따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집무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공습을 했는데 실제로 네타냐후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아마 9차, 10차 정도의 공격이거든요. 예.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공격은 단순히 네타냐후 총리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 정부 관리 기관들을 전부 다 지금 공격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관계된 건데 공격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밝혀진 게 없고 예. 밝혀지는 대로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네. 너네가 하메네이를 그렇죠. 사살하고 암살했어? 우리도 이스라엘 총리를 가만두지 않겠어. 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란의 반격 속도와 이 무게도 상당한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굉장히 단계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전을 하면은 보통 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포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천천히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공을 하면서 공포감부터 심어졌어요. 뭐 2시간에 한 발씩이나 예. 2시간마다 공격을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속도를 높여서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까지 공격을 하는 데까지 왔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잠시만요. 저 속보는 이제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했던 보도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저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운명이나 생사 여부가 뭐 실제로 공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네, 계속해서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이란 매체에서는 이미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친이란이나. 네, 친이란 매체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쪽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과 보도. 네. 거기서는 아직 정보당국-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강대강, 그렇죠?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도 타격했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볼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로 네. 나오네요. 저게 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요소에단 지하기지 있다. 지하 갱도에 시설 자폭 드론 있고 미사일도 대규모 비축되어 있으니까 다 쏠 수 있다. 그러면 본토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면 저렇게 드론으로 주변국들을 타격할 가능성은 꽤 농후한 거죠. 그거는 뭐 100%죠. 주변국은 지금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란에 샤헤드 드론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예. 러시아가 개조를 했지만 지금 평가는 이란께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고요. 예. 이게 지금 그 다음 무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무기들입니다. 지금 이란은 차근차근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약간 수준이 낮은 미사일부터 좀 더 빠른 미사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공격의 이란의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친이란 언론에서 말했던 속보가 맞다면 위로는 공격을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수장도 직격하고 또 혁명 수비대가 드론으로 이제 실제로 주변국들 치고 이렇게 양동 작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지난 6월 전쟁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고위층을 그 암살하는 데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볼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이란의 이른바 가랑비 작전, 뭐 혹자는 물귀시 작전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이게 네. 일단 본토 타격이 바로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란의 반격 쪽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주변국들 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거나 혹은 주요 공항들을 먼저 치겠다. 근데 이게 아까 이 작전들이 지난번에 이른바 그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서 미국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방공망을 제법 뚫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마지막에는 후반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보도가 잘 안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락치 외교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변 국가들을 때리는 거는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토는 공격하지 않지만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중동에 나와 있는 미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군 기지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의 공격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아락치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말은 오늘 지금 그 알리 라리자니가 했던 말이 정확하다면은 약간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라리자니가 적의 심장을 찌르겠다라는 것은 아마 미국 본토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가 미국의 심장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미군 기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람코라든지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사우디에 있는 거요? 예, 사우디 아람코. 그런데 이란의 말은 뭐냐면 그거 아람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과 관계 있는 시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사우디의 시설이나 쿠웨이트 시설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 있는 시설은 석유라도 공격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 좀 해볼게요. 전문가로 보셨을 때 네.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란의 반격이 거세다고 중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셉니다. 미국에서 예상보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6월 전쟁에서 안 했던 현상이에요. 예. 오히려 6월 전쟁 때는요. 말만 하고 공격을 안 하니까 뭐 어차피 너희들 뭐 중동 공격도 못 하는데라는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비아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빠르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의 이란 주변부 중동 상황을 짐작해 할 만한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또 한 20번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이렌이 울렸던 적이 없어서 천둥 번개 치듯이 막 이렇게 구름 쿠궁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딱 뭐 터지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바로 영공이 폐쇄된 적은 없었어요. 폭발음도 들리고 이제 뭐 창문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불안했고 밖에 나가는 거는 지금 아예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3월 7일까지는 일단 모든 티켓이 다 캔슬됐고 물이랑 뭐 그런 쌀 같은 그쪽에 식료품 쪽에 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좀 무섭고 이란은 물론이고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든지 뭐 주변국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상황이. 네. 근데 이제 박현도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저런 결사항전과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는 그 반격과는 달리 뭔가 매우 좋은 선택지 3개가 있고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시위대들이 좀 더 일어나서 뭔가 우리가 핵을 막아줄 테니까 이란의 정권을 확실히 교체하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뭔가 이란이 그럴 구심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는 사실은 지상군을 들어가거나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란 내 혁명수비대에서 반란군이 나와서 예. 시위대에 합류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4주 본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군 투입 없이요, 지상군 투입 없이 4주 동안 아마도 이란을 곳곳을 때리면서 이란 정부 기관을 무력화시키면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서 시위를 하고 정권을 접수하세요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이란 현지 투입이 쉽지 않으니까 이란 시민들의 권기를 종용하고 그렇죠. 구축하는 건데 예. 그 자체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골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군인 없이 무장 세력 없이 정권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에서 반란 세력이 나와서 예. 시민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시민들을 돕거나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나갔던 화면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제 차기 지도부. 아까 실제로 미국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라리자니 말 말고도 여기 뭐 대통령, 사법부 수장, 뭐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 40명은 폭사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여전히 건재한 지도부에 있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하메네이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란의 강경 노선, 혁명 수비대를 등에 업은 저 지도자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4주 안에 뭔가를 도모하거나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더 유연할 수는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뭐 라리자니가 협상을 지금 현재 않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 3명의 사진 중에서 아라피 헌법재판소 헌법수호위원회 그 성직자는 예. 지금 제가 받은 첩보로는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그리고 모세네 에제이 두 사람은 지금 생존해 있는데요. 대통령과 사법수장은 네, 살아있는데. 아라피는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인 암살을 계속할 수 있죠. 이해가 됐어요. 요인 암살을 계속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오늘인가요? 이스라엘 국방부가 저렇게 본인들이 이제 구현했던 이란 하메네이 수뇌부들의 지하 회의실 모습 저기를 미국이 직접 타격하면서 하메네이가 숨졌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그 얘긴즉슨 그러면 이란은 구심점 시민들이 걸기에서 할 수 있는 구심점은 없으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요인 암살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아마 요인 암살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암살하는 거예요. 네, 암살은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분권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으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공동 지도체들을 일부러 예, 그래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 분권해서 지금 권력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격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혁명 수비대가 효율적으로 분권화돼 있다라는 증거라고들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공습 자흘째니까 이제 드론을 통해서 네. 주변국들을 때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4주 안에 계속 이란의 주요 지도부를 암살하면서 지도부를 물러나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럴 있겠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 상황 조금 전에 들었던 속보 얘기까지 저희 관련 소식 속보 네타냐후 이 공습 타격 속보 진위 여부는 이 시간 안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단연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일 궁금한 건,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건 바로 지금 실시간 전황.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인데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고 현재는 누가 더 치명타를 입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일단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 외과 수술 정밀 타격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ission of Operation Epic Fury is laser focused. Destroy Iranian offensive missiles, destroy Iranian missile production, destroy their navy and other security infrastructure. We're hitting them surgically, overwhelmingly, and unapologetically.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이 얘기요. 미국 전문가 조한범 박사와 중동 전문가 김덕일 박사 모시고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잠시만요, 두 분.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외교로부터 속보가 하나 전해졌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 일부가 극비리에 대피 중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피 인원과 경로는 안전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우리 외교부인데요. 첫 번째 속보는 이렇습니다. 지금 앞서 단기 체류자 한 4천여 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 일부가 지금 극비리 대피 중인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는 일단 이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몇 명이고 어디로 갈지 안전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단기 체류자가 대략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외교부 항공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좀 발빠르게 나서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교민들의 대피와 동선 이거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외교부 뭐 정확히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대피했는지도 알려줄 테니까 저희 시트래브 진행 중에 우리 정보 당국, 우리 정부의 이 대피 관련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올까요? 일단 두 분께 공의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한범 박사님. 네. 지금 공습 나흘째인데 예.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천조국을 누가 이깁니까? 천조국 미국을 누가 이깁니까? 예. 이스라엘 중동 최강자 누가 이깁니까? 예. 전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하고 있다. 예. 근데 목표가 뭐냐는 거죠. 예. 지금 미국 센트콤 중부군 사령관 중동 지역 관할하는 뱀의 목을 잘랐다 그랬거든요. 예. 말 멋있죠. 예. 그럼 뱀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란은 뱀 머리가 하나인 그런 뱀이 아니고 메두사거든요. 박사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 중차대한 얘기인데 너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좀 크게 목소리를 부탁드릴게요. 뱀의 목을 쳤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뱀 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란이 반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하메네이가 제거돼도 예. 반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습만으로 목표물을 제거하면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군사 최강 미국과 중동 최강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란이 당해내겠냐? 중동 전문가인 김덕일 박사님. 뭐 그럼에도 지금 뭐 완전히 일방적으로 미국이 그 공습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도 같아서요. 네. 이란이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내 걸프 지역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고 또 미군 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군사 시설까지도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피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 그 1대1로 지금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좀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걸프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현재 공격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누가 이기고 있느냐는 어쨌든 선제 공격하는 미국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높고 심심치 않게 이란도 반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지나갔던 영상을 다시 볼까요? 뭐냐면 항공모함 B&B 이게 미국이 대놓고 공개한 영상들이 꽤 많아서 저게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았던 이 폭탄 34톤 실은 B&B 폭격기 출격도 저렇게 거의 대놓고 공개를 한 미국이고 이 영상도 아마 미 국방부를 통해 공개되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군사자산 여럿 저기 쭉 보면 왼쪽 중간 부분에 자폭드론 루카스라고 뭐 보이시는 시청자분들 보셨을 텐데요. 저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폭드론 루카스를 첫 번째로 투입했다. 그 조한범 박사님, 네. 미국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원조가 이란 거예요. 예. 샤헤드 136이라고. 아 샤헤드 드론이 저 원조가. 네, 저 원조가 저거 이란 거예요. 예. 그 이란은 지금 2만 불 정도 하는 저가 예. 러우 전쟁 초기에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이 6만 대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수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수만 대가 축적돼 있거든요. 예. 한 대 2만 불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저거 요격하는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이 촘촘해도 예. 문제는 방공 미사일이 무한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목표는 뭐냐면 저가, 가성비 나오는 그다음에 거 예를 가성비가 들면. 아주 떨어지는 무기들을 공격을 하고 지금 어제도 계속 테헤란, 텔아비브 상공을 보니까 예. 일부 뚫려요. 왜냐하면 완벽한 방공망은 없거든요. 예, 아무리 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 뭐 촘촘하다고 하더라도 뭐 100%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휘부나 전략자산은 지키는데 민간 시설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나왔잖아요. 예. 외교부도 지금 교민들 대피한다고. 김덕일 박사님, 예. 저하고 같이 그 이란이 지금 어디를 공습당하는지를 지도로 만나볼 텐데 네.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란의 이곳저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뭐 루카스 아까 얘기했던 자폭드론뿐만 아니라 테헤란, 이스파한, 카리지, 타베리스 저런 데가 이제 이란의 주요 도시기도 하지만 핵시설 혹은 뭐 국영방송 이런 주요 시설이 다 있는 곳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해군 그러니까 핵시설, 군사시설 이번에 또 특징이 있다면 작년 12일 동안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벙커버스 통해서 핵시설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만 이제 한정적으로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이란의 이스라엘과 이제 합동 작전을 통해서 예. 이란의 이제 정부의 근간 시설까지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란의 어떤 명령 체계 자체를 끊어놓으려는 예. 그런 공격까지 좀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아주 광범위한 공격을 좀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란 천여 곳에 수만 발 쐈다고 하고 예. 작전 목표가 일단 이란의 재래식 방공망 우산을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뭐 추가 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 전략인 것 같은데 김도일 박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게요. 미국이 첨단 무기나 혹은 아까 자폭드론, 네. 뭐 B-1B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알려진 얘기로는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정보다고 모사드가 네. 아예 20년 전부터 예, 예. 이란의 수도 혹은 뭐 주요 도시에 있는 해킹, 교통 카메라까지 해킹해서 정보를 다 파헤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은 뭐 거의 세계 최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부터 뭐 이란 핵과학자 암살이라든가 작년에도 전쟁하기 전에 12일 전쟁하기 전에도 이란의 군부 주요 고위관들을 이제 암살했었고 이번에는 특히나 그 CIA와의 공조를 통해서 그 하메네이가 있는 곳까지 발견했고 그곳에 이제 회의하는 시간까지도 맞춰가지고 이제 6월 28일 공격 날짜로 잡아서 예.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뭐 군 고위 지휘관 또 외교 안보라인까지 뭐 40명을 이제 폭사시키는 이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한범 박사님, 예. 아까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아예 저도 이거 새로운 내용을 좀 봤는데 물론 뭐 모사드 정보력이야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아예 교통 카메라까지 CCTV 정보만 해킹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란이 아무리 이제 반격의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공습도 결국 손바닥 안에서 미국의 의지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란 미사일에 미국의 공조라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매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12일 전쟁 때 예, 이란 내부에 있는 모사드 정보망이 괴멸됐다는 게 정설이고요. 예.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렇게 정밀하면 왜 애꿎은 어린 여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폭격을 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겠습니까? 156명이 사망한 예, 그 얘기입니다. 폭사 사건이 이란과 미국의 정보,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철두철미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사드, CIA가 너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게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통선 다 우리가 알거든요. 예, 조선중 텔레비전 다 나오거든요. 예. 만일에 지도부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저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지도부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도 모이는 거 다 공개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면은 사실은 뭐 20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하메네이 폭사까지, 암살까지는 어쨌든 모사드의 정보력과 그리고 미국의 정밀 타격, 핀셋 타격이 주요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란이 하는 말이 하메네이는 숨어 있지 않았고 예, 자기 관제에서 진무를 보다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 정도는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아니라 저 정도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도 맞먹으면 아하. 기술력이 떨어졌지 가능하다. 지금 AI가 발달해 있고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상업 인공위성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시시각각 보는 세상이거든요. 예. 일단 조한범 박사님의 시각은 트럼프 매직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잠시 뒤에 또 그 얘기도 만나볼 텐데 김덕일 박사님.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저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보망을 가동해서 10여 곳, 1000여 곳을 집중 타격하고 네. 있다면 반면에 이란은 딱 아픈 곳, 예.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 주요 중동의 인근 지역들을 이 묵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골라서 때리고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치명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걸프 이제 중동의 이제 아랍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군시설 외에도 이제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작전이 어느 정도 이제 주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역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걸프 왕정 국가들이 오히려 반이란 세력으로 좀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친이란과 반이란, 특히 반이란으로 결집한다. 지금 반이란으로 결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공격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의 미 대사관도 드론으로 피격했고 뭐 두바이 호텔, 사우디 석유단지, 그러니까 이 중동의 곳곳에 있는 에너지 단지들을 이란이 직접적으로 드론 타격을 하고 있다. 지금 전세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조한범 박사님, 예. 이란과 미국 지금 누가 이기고 있나 정리하기 전에 우리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들어와서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2가 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이 됐는데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이란에 미사일을 다수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만큼 위력이 대단한 겁니까? 천궁2는 패트리어트보다 동등하거나 예. 그 이상이에요. 가성비는 더 좋죠. 가격이 싸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천궁2의 요격 체계 미사일 단가가 지금 이란이 쏘는 미사일 단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겠죠. 거기다 방공 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 제약이 뭐냐면은 예. 미사일이 재고예요. 예. 무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쓰는 건 뭐냐면 소모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공 가성비가 낮은. 시간은 이란 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만은 저 정도면은 고가의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주변의 방공 체계가 예. 지금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예. 고가의 요격 체계나 아니면 그 저가의 요격 체계나 알겠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가동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게임이죠. 일단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전황은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주요 도시를 초토화하는 기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란도 차츰차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시각 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 한 100시간이 넘었고 사실상 총력정 수준으로 공군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란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 목표인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And just about everything's been knocked out. 예, 관련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예.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 해역에서 이란 호위함 한 척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로이터 통신을 좀 봤더니 예. 총 18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요. 예.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자지라 방송을 보니까 이 호위함이 잠수함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미국, 이스라엘 공습이냐 아니냐인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영해 인근에서 지금 이란의 해군 호위함이 침몰이 돼서 네. 140명 넘게 실종이 됐는데 그래서 스리랑카는 구조를 위해서 인근 나라인 스리랑카 구조를 위해서 해군 함정을 투입했고 지금 승조원 180명 가운데 30여 명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다. 김범석 부장이 지금 조금 전에 외신을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네, 이런 아직까지는 거죠. 안 나온 거죠. 예. 140명이 실종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란 해군 호위함이 침몰이 됐다면 실제로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이게 지금 미국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이 있는지 100여 명의 해군 호위함이 100여 명이 탄 해군 호위함이 지금 침몰을 했기 때문에요. 관련 소식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문석 부장,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지금 전쟁이 사실 일어난 지가 한 100시간 정도가 넘었는데 미국, 이란 모두 꽤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전황을 알 만한 수치들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뭔가 짠 듯이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뭐 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의 작전명 장대한 분노 그리고 이란의 작전명 진정한 약속이죠. 예. 양측이 비슷한 시기에 어제 오늘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동을 관할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을 이끈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SNS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ve already struck nearly 2,000 targets with more than 2,000 munitions. We have severely degraded Iran's air defenses and destroyed hundreds of Iran's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drones. 저 얘기대로 미사일 2,000발로 이란 내 2,000곳을 타격했고 예. 그리고 이란 잠수함 등 이 군함 17척을 격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의 하늘과 바다 전력을 무력화했다는 거죠. 예. 특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미군 등 이 연합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내 퍼부은 대공습, 충격과 공포, 이 작전명인데요. 예. 이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초반 24시간 공습 규모는 이때랑 비교해서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더 압도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를 더해서 저 공격을 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그때 영상인데요. 예. 저 때도 사실 바그다드 하늘이 이제 불꽃으로 막 뒤덮일 만큼 엄청난 폭격에 가해졌는데 그때보다 2배 더 강력해졌다는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CNN 속보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추정하는 이란인 사망자, 뭐 군인, 민간인 다 합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인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또 다른 뭐 인권단체 보도도 있어서 네. 김범석 부장. 그럼 이란이 주장하는 700 수치는 어떤 700의 공격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뭐 우리 시각 오늘 새벽이죠. 이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 건물 이 드론 공습을 한 모습입니다. 주변국을 친 거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우선 이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나 미국 대사관에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습을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48시간 동안 미국민 이제 이스라엘군 시설 50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공습에 투입된 드론만 700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힘주어서 얘기하는 분야가 오만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리엄 링컨호에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서 타격을 입혔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미군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란은 이제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K발을 3칸 발사 영상까지 이제 공개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2,000대 700이다. 네. 그런데 미국이 사실 전략 폭격기 3종을 총동원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외교 소식통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예. 이 전례 없는 총력전이 맞냐? 모두 맞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략 폭격기 투입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있는데요. 일명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 그리고 침묵의 암살자 B2, 그리고 성층권의 요소를 불리는 B52, 요 폭격기 3종이 다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이 지난해 6월 벙커버스터 투하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다 기억하실 건데요. 예. 미국이 이란 본토를 역사상 처음으로 공습했을 때도 요 B2 한 종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말고도 3종이 다 투입됐으니까 뭐 총력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병력 규모도 5만 명이나 되고요. 전투기 수도 200대가 넘는데 미국 중부사령부도 이 최근 중동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병력 증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투입하지 않았던 B52까지 오늘 투입하면서 첫 번째로 전개를 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저렇게 집중 타격을 하면서 이란이 반격할 수 없도록 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것 동시에 보니까 뭔가 지휘 체계를 개멸시키고 지도부를 초토화시키겠다. 사람들을 때려 부수겠다. 이런 미국의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봐도 그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백악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해냈는데 이전 사람만큼 나쁜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 것이 최악이다. 예. 자, 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힘들게 공습해서 지금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하메네이만큼 극도의 반미주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취지로 읽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제 미국은 이란 전문가 회의 청사를 폭격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보신 바와 같이 이곳이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곳인데요. 하메네이 이후에 이란 권력 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뽑을 것 같으니까 저기를 타격한 거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수뇌부 49명이 제거됐다면서 아예 지도자의 씨가 말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던 후보들 대부분 죽었다. 새 인물들 거론되지만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부장과 질문 서너 개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건 딱 100시간 정도, 110시간 정도의 전황을 좀 지금 실시간으로 정리를 한 건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한 2, 3일 정도 안에 끝낸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잡는다. 오늘은 아예 영원이라는 표현까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요. 지난해 6월 미국이 포르도 등 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도 뭔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았고 뭔가 이란이 카타르 미 공군기지에 보복 공습을 해서 뭔가 진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길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휴전 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일단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겁니까? 뭐냐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 중상급 무기를 무한대로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발언은 아까 이제 이란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예. 미국이 이제 원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비상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는 영원히 무한대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말로는 이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사항전하겠다는 겁니까, 이란은?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최근 공개한 영상이 바로 이제 막 수백 대 자폭 드론 정렬되어 있는 드론 창고 막 이런 것도 이제 공개하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을 의식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마침 오늘 알자지라 등에서 이제 공개한 이란 혁명 수비대 성명문을 제가 봤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우겠다. 뭐 이러면서 진실한 약속, 이 작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사항전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중동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조만간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제 열릴 건데 아하. 그때를 기점으로 강력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전 알려진 얘기로는 원래 당초 계획이 됐던 하메네이 장례식이 연기가 됐다. 이유는 네. 아마 전례 없는 인파를 대비하거나 여러 공습과 테러에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얘기 이렇고요. 저희가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아무리 초강대국,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무한정으로 무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대략 얼마나 썼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 미국 언론은 좀 짐작하는 수치가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들도 무한정 싸울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도 뭔가 비현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원히 싸우겠다 이 발언을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미 4일 동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상급 무기 비축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도요. 지금 이틀 동안 공습에 쏟아부은 미사일만 400발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무기나 미사일이 바닥나지 않도록 조만간 백악관에서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과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체 경영진도 만난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말로는 우리는 영원히 무제한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만 그렇지 사실은 본인들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시작된 걸 보니까 뭔가 무기 달라 뭐 이런 뜻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백악관에서 오늘 그 시범 케이스로 스페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서 스페인 군기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 스페인이 이를 이제 불허한 거죠. 그랬더니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이 허락 안 해도 우리가 그냥 가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권 침해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칭찬하면서 비협조적인 중변 동맹국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변이요? 한번, 예.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pable partners. As we've said since the beginning, capable partners are good partners. Unlike so many of our traditional allies who wring their hands and clutch their pearls, hemming and hawing about the use of force. 우물쭈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동맹들을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아직은 뭐 주한미군 병력,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그런 장비나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그렇겠죠. 패트리엇 포대나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작전 개시 100시간 전쟁이 시작이 됐고 플러스로 또 얼마나 시간이 지속될지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김mon석 부장님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주변국들까지 비상이고요. 이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저희가 어렵게 모신 출연자가 있습니다.
이 고향 이란의 대대적인 공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지요? 우리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란인 뉴샤 샤릴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가족과의 연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연락이 안 돼요? 네. 가장 마지막에 연락한 게 언제였나요?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일요일 오전이요? 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슬람인 정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범죄를 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예. 인터넷을 인터넷 했습니다. 끊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아니고 우리는 시위 있을 때마다 아니면 시민들이 뭔가를 반대했을 때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그렇죠. 전 세계랑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하십시오. 연락 중간중간에 가족분들 아니고 예.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지만 알기로는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도 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희망이 생기고 이번 전쟁으로서 이어나가서 저희는 이 악몽을 47년 동안 사람들이 겪어온 악몽을 벗어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하메네이의 철권 통치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뉴샤 씨 가족분들하고는 바로 연락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전해들은 바로는 생각보다 현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이란 현지 주민들, 과거 고향 친구들은 기뻐하고 있다. 네. 예. 더 사실은 지금 사실 가족과 연결이 되는 게 제일 먼저긴 한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랑 같은 생각이고 예. 가족이랑 연락되는 거 제일 먼저고 우리는 한 명씩 가족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요. 예. 전체 시민들하고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번 전쟁을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뉴샤 씨,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고, 근데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폭사를 했고 죽었고, 그런데 하메네이의 차남이 네. 이어서 이게 마치 이제 미국의 순교를 당했다는 취지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차남이 또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란 현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도 후계자를 이미 선택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하메네이 죽으면은 아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 왜냐면 네 독재자 전체적으로 가족이 독재자인데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는 시위하고 정부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정부안을 바뀌고 싶고 교체하고 싶어요. 이 정권이랑 열경되어 있는 사람 한 명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람처럼 기대처럼 뭔가 그 전에 하메네이가 있었을 때도 밑으로부터 뭔가 민주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란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단 말이죠. 그런데 애꿎은 민간인들이 많이 사살이 됐고 이란 사람들이 기뻐는 하고 하지만 공습으로 당한 폐허, 민간인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해요. 47년 동안 이란이나 이란 사람한테 간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 전쟁으로 가고 있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란 친구들이 그리고 이란에 있는 지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오히려 전쟁에 대한 피해보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메네이 철권 통치에 의한 시민들의 억압과 사상자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족과 연락조차 안 되고 경화 없으실 텐데 이렇게 저희 채널A 스튜디오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연락되면 저한테도 꼭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총력전 양상을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는요. 이란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꽤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가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했는데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بار دیگر با چهره کریه تجاوز نظامی و جنایات جنگی متجاوزان روبرو شدند. همیشه به باور قلبی خود مبنی بر زندگی در سطح عموم مردم باور عمیق داشت. 자, 그러면 제가 중동 전문가 서울대 구기현 아시아연구 교수와 함께 지금 이란 분위기, 이란의 전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모시고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외신 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이 뭐냐면 1단계 하메네이 제거, 미국 지난 주말에 했고 이번이 방공 파괴, 이게 시점상 이번 주 초였거든요. 네. 정권 기반 붕괴, 민중 봉기 여도 이 1, 2, 3단계 시나리오에 지금 3단계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는 이 정권 기반 붕괴까지 왔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이제 내부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을 시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봉기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지금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바시지는 때로는 사복 경찰처럼 그 학교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되어 있는 감시망이거든요. 바시지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테헤란에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일어나고 있고 예. 어디서 어떻게 폭발이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 사실 이 내부의 사람들이 나가서 뭐 봉기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 교수 말씀은 이제 바시지라는 게 세포 조직처럼 있어서 아들 하메네이의 마치 분신과 칼과도 같아서 그 조직이 견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중봉기나 이란 내부의 균열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다. 아직 그 단계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체제가 뭐 내부에서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있지만 사실 이 정권 안에서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계속해서 군 수뇌부나 정권 내부의 가장 수장들을 끊임없이 사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혁명수비대 그리고 혁명수비대 밑에는 바시지라는 민병대 조직까지 굉장히 예.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내부에서 어떤 기반이 붕괴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해가 합니다. 됐어요. 아까 지나갔던 화면 3단계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 교수님. 그런데 저 1, 2, 3단계 사이에 민중봉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 사이에 뭔가 이 쿠르드 반군을 이용한 사실상의 지상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쿠르드족의 파괴력을요? 저 역시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연이어서 계속 이제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이란을 압박하는 심리전 성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쿠르드족이 뭐 예를 들면 이 쿠르드족이라는 존재는 한 인구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는 예.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예.
사실 이 쿠르드족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예. 이 쿠르드 전사들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됐던 IS 즉 이슬람 국가 격퇴전에서 이 쿠르드의 존재가 굉장히 많이 그 존재가 부각이 된 바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있거든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쿠르드가 사실 그 게릴라전, 소위 말하는 산악지대 이제 게릴라전에서도 예. 굉장히 그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쿠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게릴라 군들이 그 이란이 한국의 한 16배 되는 그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영토에 이란을 이 게릴라 군들이 뒤집을 수 있다? 그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최대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네. 잘 조직화됐기다 하더라도 네. 이란의 산악 지형상 혹은 뭐 탱크나 이런 고급 전략 무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뒷배가 된다고 해도 쿠르드족의 지상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란 다만. 입장에서는 지금 뭐 테헤란과 뭐 대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군사 동시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정말 미국의 폭격 그 미사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쿠르드가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쿠르드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트리키에 시리아 이 4개국에 이제 인접해 있으면서 예.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계 이 4개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예. 소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만약에 무기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예. 게릴라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입장이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게릴라 군이 이 쿠르드 반군이 이 이란을 전복시킬 수 있다? 그런 지상전을 투입하자마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 이런 거네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 미군 병력을 지상군으로 투입하지 않는 한 이란은 생각보다 견고한 세포 조직인 바시지를 갖고 네. 그리고 지금 차남 하메네이가 실제로 최고 지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밝힐 정도로 네. 보안을 철저하면서 네. 사살과 암살 위험에서 벗어나고 지금 가성비 있는 무기로 계속 주변국을 때리는 전략을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생각보다 이란이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쩌면 이란 이슬람 정권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쿠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쿠르드는 사실 미국에게 배신을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 반군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미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괜히 지난번처럼 수년간 IS랑 이제 싸우면서 최전선을 지켰지만 예. 사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이 바로 시리아 정부편을 들고 이 쿠르드 족들을 완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쿠르드족 입장에서도 이런 의향에 이제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면 중동 전문가시니까 또 이란도 많이 연구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이란 전쟁을 쭉 접하고 그 사이에 전황, 뭐 육해공 여러 총력전을 보면 이게 결국은 미국 언론 주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말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구기현 교수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이란이 무시 못할 전력과 참 안 알려진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뉴스에서도 이란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남아 있는가, 전투력 고갈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란의 힘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력이 고갈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전략이다. 길고 아주 길게 가려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거의 퍼붓듯이 대규모 포격전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산발 공격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베일에 쌓여 있는 이란의 전략들을 중동 전문가 구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습한 지가 이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미군이 여전히 월등한 군사력으로 이란 곳곳을 맹폭하고 있지만 오늘 이란도 미국 보란 듯이 아들 하메네이를 지도자로 택하면서 초강경 항전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문화스포츠부의 이현용 차장과 지금 전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은 누가 더 세게 양쪽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참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11차 전황 함께 보시면서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이란은 미국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당 1조 5천억 원 하는 이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 이 고성능 레이더가 손상당하면서 이 미군의 미사일 추적 능력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밖에 바레인, 쿠웨이트, 국제공항, 아랍에미리트 등 이 걸프국에 대한 이런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국 이스라엘의 이 주요 도시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었는데요.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 사령부가 새로운 전투기 출격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란의 전황을 중심으로 지금 이현용 차장 뒤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반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미 중부사령부가 새로운 전투기 출격 영상을 공개했다. 그동안에는 3중 폭격기라고 해서 뭐 B1, B2, B52 다 공개했었는데 새로운 전투기 영상을 공개한 건 어떤 전투기길래 얘기를 하는 겁니까? F-15와 F-16입니다. 신형 전투기는 아니지만요. 이번 공습에서 미국이 부각한 전투기로서 이 전쟁의 국면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면 전환이요? 네. 이들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35의 이전 세대거든요. F-35가 5세대고요. 이들 전투기는 4에서 4.5세대입니다. 레이더에 잡힌다는 거죠. 미 중부 사령부가 오늘 공개한 영상 잠시 보시면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저공 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확한 일시와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란과 가까운 중동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장음이 꽤 들리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엔진음에 따라서도 식별이 가능한데요. 말하자면 이들 전투기 스텔스 기능 없는 대신 화력과 기동성이 좋은 전투기입니다. 초기에 자폭 드론, 첨단 전투기, 순항 미사일 등이 정밀 타격을 진행했다면 이제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제공권을 압도한 지금은 이런 타격 능력 중심의 이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누비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스텔스기는 이 보이지 않아서 막지 못하는데 이젠 레이더로 눈으로 보고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공망을 어느 정도 타격해놨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존의 전투기로도 이란 공습이 가능하다. 미군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신감의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부대 투입도 검토한다, 미군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란의 이 핵시설에 숨겨진 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나아가서 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우라늄을 최종적으로 무력화시키려면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현재는 준무기급이지만요. 이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핵폭탄 11기를 만들 분량이죠. 모르겠어요. 약간의 그 미군의 전략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크루드족을 뒷배로 해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일단은 대신에 특수부대 투입해서 뭔가 핵 무기 그리고 우라늄을 빼오겠다. 근데 이걸 이란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군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고농축 우라늄, 이란 중부 지역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 터널에 남아 있거나 이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분산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작년 6월 이들 지역에 미국이 공습을 했지만요. 고농축 우라늄은 행방이 모연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91cm 높이에 약 25kg으로 스쿠버 다이빙용 대형 탱크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서 이 차량으로 운반할 만큼 작고 가볍다는 거죠. 물론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 우라늄의 행방 위치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뾰족하게 딱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도 사실은 좀 더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보니까 이란은 본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던 접속탄을 이스라엘에 투하한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공습에서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투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공에서 집속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속탄은 하늘에서 미사일 탄두가 분리되면서 수백 개의 자탄이 쏟아지는 무기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예루살렘 상공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서 이 수많은 소형 폭탄들이 불대 떨어지는 모습 보시는데요. 저게 집속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특정 지점을 겨냥하는 것보다 근처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악마의 무기라 불립니다. 지난 1일과 7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런 집속탄이 사용된 건데 세계 120개국에서 금지할 정도로 비인도적 병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그리고 이번 전쟁에 이제 좀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뭐냐면, 일단 지금 정유 시설을 두고도, 그리고 중동에서는 무리기한데 담수 시설을 두고도 지금 이란 대 이스라엘, 뭐 이란 대 미국이 지금 서로 폭격하겠다, 타격하겠다라고 지금 서로 이거에 대한 비판, 공격, 이걸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전 국면이 민간 시설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군 기지를 겨냥했던 공격, 민간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 테헤란 샤흐런의 석유 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를 폭격했습니다. 때문에 하늘을 검은 연기가 뒤덮었고 기름이 섞인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민간인을 향한 화학전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바레인의 정유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정화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라서요. 주민들의 식수 공급과 직결됩니다. 이란도 담수화 시설을 공격받아서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피해받았다고 걸프국 다른 나라 여기도 담수 시설 공격하겠다. 근데 사실 이란의 민간인 폭격, 각자의 민간인 폭격의 사실은 시작점이 됐던 게 뭐냐면 개전 초기에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175명의 초등학생이 숨졌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증거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 사각형 안에 투하되는 미사일의 모습, 바로 미군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입니다. 길다란 이 원통형의 날개 모양이 비슷한데요. 미국 중부사령부는 논평을 거절했지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문에 토마호크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호크 이번 전쟁에서 미군만 보유한 미사일이라서 미군의 오폭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문화스포츠부의 이현용 차장과 함께 지금 열흘째 전황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저희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국가로서 이란 재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반면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된 모지타바 하메네이에게 아예 그 새 지도자를 헌정하는 군사작전까지 개시했습니다. 미국 대 이란, 아무래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각 한 이제 12일째, 13일째 접어들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인데 지금 전황을 좀 큰 지도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범석 부장, 지금 미국이 육해공 압박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전과는 다른 전략, 진행 방식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육해공 전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까지 외신하고 미군 이제 해군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 우선 이란에 전진 배치되면서 말 그대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도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길이 337m의 미국의 최신 항모 제러드 포드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로 이동했고요. 전투기 90대를 탑재할 수 있는 에이브라임 링컨함은 아라비아해로 출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미츠급 항모 부시함도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뭐 해군 전력은 이렇고요. 하늘에서는 전략 폭격기
3종, 3종이 영국에서 출동을 대기 중입니다. 예. 자, 현지 씨가 어제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미군 B-52 폭격기가 착륙하는 모습,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앞서 포착됐던 B1, B2와 함께 영국 기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자, 여기까지는 또 공군이었고요. 예. 육지, 자, 특수부대 등 이 육군 전력 투입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이란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빼내거나 지상전 임무를 위한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이 잘하는 항공모함들이 지금 이란 주변에 집결을 해 있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고 아까 언급했던 게 바로 특수부대인데 특히 특수부대 가운데 미국의 델타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뭐 국제 전략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약간 기시감이 있으실 겁니다. 예. 미국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약 450kg 규모의 60% 농축 우라늄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입 검토 중인 부대가 2달 전 아까 말씀하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를 담당했던 델타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델타포스요? 네, 일각에서는 이 지상전을 염두에 둔 대규모 부대, 그러니까 델타포스 말고 대규모 부대의 투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육군 공습,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군 공습, 해군 공습에 육군의 델타포스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11일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란 미사일 전력의 80%를 괴멸시켰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이란의 어디를 구체적으로 공습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중부사령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 이 장대한 분노 이번 작전, 그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재까지 이란 핵심 시설 3,000곳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보시는 게 공습 영상인데요. 이란 군지휘통제센터부터 이란 혁명 수비대, 합동본부, 항공우주군 본부, 탄도미사일 기지 등 이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함께 작전을 펼치는 이스라엘 공군도 작전 시작 이후 이란에서 발사된 무인기를 110대, 그러니까 110대 요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예.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레바논 남부에 투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게 인권 문제 때문에 꺼린다는 백리탄까지 네. 이스라엘이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차례대로 지금 미군의 해군 전력 그리고 육군 전력, 공군 전력을 차례로 살펴봤다면 이란도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들이 이 정도 미사일 사정권이 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까지 공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현재 씨가 어제 이란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예. 자, 보통 자폭 드론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띄워드릴 영상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발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란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3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미사일 사거리가 약 1,400에서 2,000km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란 측의 설명을 기준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어제 튀르키예 군이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요격 사실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이란에게 공습받았다고 밝힌 것이 벌써 2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이 바레인 바스코 정유소 폭격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란은 중동 주변 국가들 공습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6개월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이렇게 영상도 공개하고 바레인 정유 시절 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공습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새 최고 지도자가 들어서자마자 여론전도 이란도 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과 사진인데요. 어제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이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는데 예. 그 직후에 첫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엄중하게 봐야 되겠죠. 엄중하게 봐야 되죠.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서 그때 사용된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지금 이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랍어로
모즈타바 당신 명령에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 지도자를 위한 헌정 미사일로 공습을 했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진. 자, 이게 어제자 이란 매체 테헤란 타임스의 일면입니다. 이 아이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 여자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170여 명인데요. 사진 기사 제목 헤드라인이 트럼프 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라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거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영 매체도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당시 폭격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폭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미국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겁니다. 이란도 뭔가 새 최고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론전도하고 공습 영상도 공개하는데 이런 이란의 주변 걸프 국가들도 이제 조금씩 대항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란 대통령이 분명히 공습을 안 하겠다, 사죄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공습을 주변 국가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랍에미리트가 공개한 이란 자폭 드론 격추 영상입니다. 아하. 아파치 헬기에서 요격하는 장면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런 자폭 드론을 무려 113대나 격추했고 탄도미사일도 16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요. 심지어 유럽도 있습니다. 오늘 영국 국방부도 요르단과 바레인에 있던 이란 드론을 전투기가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쏴서 격추했다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개한 저 드론 격추 영상인데 쭉 정리해보면 미군의 육해군 전략과 이란에 이제 미사일을 쏘았고 뭐 여론전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압축했다면 근데 조금씩 이 강대강대치가 길어질수록 결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양쪽 다 이러는 거 아니냐. 결국은 누가 장악하느냐로 조금씩 더 그 집중이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호르무즈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서로 차지하겠다면서 미국과 이란이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란은 국제 원유 가격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بیش از این گسترش نیاب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قدامات مشابهی در منطقه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و اگر تحمل نفت بیش از بشکه‌ای $200 را دارید 자, 손가락으로 $200 이렇게 가리켰죠. 자, 이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20배는 더 강력하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국가로서는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 타격할 것이라면서 정말 강도 높게 새벽에 SNS로 응수를 했죠. 20배요, 20배. 네, 20배.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미국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그것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래픽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 김범석 부장, 실제로 지금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 말과 주장처럼 미국이 장악한다면 장악은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자, 세계 원유 물량의 약 20%가 이제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의 체크 포인트와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란 압박을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 앞마당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폭도 좁고요. 수심도 얕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형 유조선들이 해협을 들고 나갈 때마다 이 모두 각각 3km 정도에 불과한 좁은 해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같은 굉장히 큰 이런 함정으로 여길 빠져나가서 공습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본인들이 잘하는 전략 자산으로는 적이 공략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육지에서 적기를 향해서 지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고 해안포를 사용해서 접근 선박을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란이 이 지역에서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도 매설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김범석 부장 옆에 있는 게 지금 화면이 기뢰.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게릴라식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최대 이런 기뢰가 6,000기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완전 장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는 나라에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기회를 주겠다는 발표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말 중에 호르무즈를 장악하겠다 이 말에 방점을 두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까지 김범석 부장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논란도 짚어봤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조기 승리 선언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건 이란을 방심시키기 위한 전략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란과 미국 목소리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Are No, you talking but soon. about days? I think soon. Okay, and with respect Very to soon. خیلی خوشحال شدم. این باعث میشه که اونا دوباره از اسم خامنه‌ای بترسن. آقای ما اومدش تا خون آقای شهیدمون رو بگیره. 보신 그대로 테헤란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모지타파를 향해서 충성 맹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서강대 유로메니아 연구소 성일광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베리순 곧바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전문가시니까 정말로 곧 끝날 수는 있는 겁니까, 전쟁이?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베리순이라 그랬지만 이번 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나 전쟁이 끝난다면 끝날 텐데요. 정확히 언제쯤 끝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예. 처음으로 전쟁 종전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출구 전략.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로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실은 오늘 꽤 말폭탄이 많이 쏟아져서 저기 보면 짧은 소풍이란 말을 한 반면에 이란은 전쟁 끝을 결정하는 종전을 결정하는 우리다. 그리고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다음 화면도 또 한번 같이 성일광 교수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리순 곧바로 끝낸다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근거 중에 뭐냐면 저기 있으면 저기 화면을 보면 지금 이란의 미사일 기지 80%가 제거됐고 드론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란 얘기는 6개월간 고강도 전쟁이 가능하다. 누구 말이 더 맞는 겁니까? 제 생각은 둘 다 과장돼 있다. 둘 다 과장돼? 둘 다 과장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 제거. 기지는 제가 했을지 몰라도요. 제 생각엔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전쟁 전에 2,000발이라고 그렇게 정보 당국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절반 정도는 소진했을 것이다. 절반은? 네, 1,000발은 쐈을 거예요, 다 이란이? 그렇죠. 그러면 아직 나머지 1,000발은 남아 있고요. 드론도 20%밖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드론은 사실 탄도미사일보다 숫자가 더 많거든요. 더 미국 생각보다 더 이란이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드론은 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양측, 즉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조금씩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 중간 지점이라는 건데 그래 봤자 한두 달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기지 절반 정도는 괴멸됐다. 네. 이게 대체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럼 이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텐데 이란은 그거를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리고 뭐 한두 달이 아니고 6개월, 반년 정도를 더 버틸 그만큼의 탄약과 무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도 50% 제거했고 근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그 테헤란 시내에 이란 시민들 모습 잠시 한번 영상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결국은 또 다른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거의 뭐 수십만에 가까운 이란 시민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는 뭐 결기까지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곧 종료를 하려면 실제로 참수작전 혹은 암살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예 이 새 지도자가 모주타바가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스라엘이 사실 모주타바를 암살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알리 카미네이와 함께 모주타바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예. 모주타바의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관련 가족들은 다 사망했지만 유일하게 모주타바만 살아남았고 예. 이스라엘 언론이 사실 제일 처음으로 모주타바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이란 관영통신이 또 모주타바가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좀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요? 네, 부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고 네. 새 최고 지도자라는 이름만 내걸고 공식석상에는 안 드러낼 거다. 그게 암살 위협도 있지만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지금 은신하는 모습으로 은둔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곧바로 끝낸다고 하면 이란의 무기가 소진이 됐거나,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참수작전, 아들 하메네이 참수작전도 쉽지 않다, 바로는. 왜냐하면 어디 뭐 공식석상에 나와야 뭔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또 제3의 곧바로 끝낸다는 것 중에 미국과 좀 관계가 좋은 이른바 이란 내 온건파와 어느 정도 미국이 접촉을 해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데, 성 교수님. 네. 이란의 온건파도 지금 이란 내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소드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발언 바로 이후에 혁명 수비대가 바로 두바이 공항을 공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베제스키안에 지금 영이 서지 않는다. 예. 아무리 원하고 또 협상을 하고 싶어 해도 강경한 혁명 수비대 지휘부에게 지금 베제스키안은 아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경파가, 즉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건파가 설 자리도 없고요. 아까 베제스키안 옆에 있는 하산 로하니, 하타미, 이 모든 개혁파 사람들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아하. 네, 가택연금이에요. 밖에 못 나옵니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성 교수님 쭉 정리하면, 교수님의 딱 분석을 들어보니까 곧바로 전쟁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출구 전략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자랑하면서 예. 우리가 혁명 수비대에 최대 약화시켰다.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군사시설 대부분을 약화시켰고 파괴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도 거의 다 부셨다. 드론도 많이 부셨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우리가 암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란을 최대한 약화시켰다. 이게 우리의 큰 공이다 하면서 일방적인 철수를 할 수가 있죠. 치적을 조금 더 과장하고 부풀리면서 네. 출구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분기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중동 전문가 성일광 교수와 함께 곧 종전이 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